추경안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재정 건전성 문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안을 처음 제출할 때 대통령이 미세먼지는 추경을 해서라도 잡아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그 추경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제기구인 IMF가 추경의 필요성을 강하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규모는 한 10조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규모, 그런 IMF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안을 정부에서 제출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말을 이렇게 잘 듣는 이 정부가 사실은 국제기구가 얘기하는 것을 거꾸로 시행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OECD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OECD의 한국 경제 보고서에는 굉장히 그 한국 경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놨었습니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추세면 2060년에 한국 정부의 순채무가 국내 총생산의 196%까지 치솟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 경제가 또 한국 재정이 급증하고 있는 복지제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잘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케어가 굉장히 급증함에 따라 가지고 건강보험 고갈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기초연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그 제도를 도입할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양육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급한 것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양육료 부담해주는 부분을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을 그냥 도입을 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복지제도의 증가에 따라 가지고 복지 예산은 급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재정지출 규모가 늘어남으로써 국가 채무 비율도 올라가고 재정 수지는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정부에서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수단으로 해서 이번 추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가 채무 증가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을 하고 국가 채무 증가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경안 심사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